네, 오늘은 한화 이야기를 먼저 조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한화 이글스가 지난주에 수베로 감독을 경기 후에 급작스럽게 아주 전격 경질을 네. 발표하고 최원호 퓨처스 감독을 새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또 아직도 부진한 한화의 외국인 타자 오그레디 선수의 거취가 간신사인데 최근 좀 근황을 업데이트 네. 해볼 예정이고요. 또 KBO 심판 판정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뭐 밀어서 태그아웃 논란이 있었고 또 무기한 강등됐던 심판의 조기 복귀 이야기도 3주 만에 다룹니다. 복귀죠. 3주 네. 만에. 먼저 수베로 감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베로 한화 이글스가 지난 11일이었는데 네. 삼성을 상대로 4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음. 그리고 바로 신인 감독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 네. 사실 이제 그 전날쯤에 제가 연차가 너무 많이 있어 연차 소진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루 휴가를 이제 신청을 했고 네. 저 쉬는 날이었는데 밤에 이제 야구를 딱 보고 있는데 경질. 현장 갔던 기자가 연락을 했는데 그렇다면 뭐 금요일 날 바로 촬영을 해야 되는가? 촬영팀을 제가 또 모을 수가 없으니까 편집팀을. 그래서 부득이 이제 주말을 넘기고 일요일 날 네. 이제 인천을 가서 또 취재도 네. 하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너 뭐하냐? 왜 출동하지 않는 것인가? 빨리 출동하면 레카다. 안 출동하면 너는 뭐하냐? 조금 늦었지만 하지만 네. 좀 늦었지만 조금 더 네. 준비했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는데 네, 근데 뭐 물론 이제 좀 궁금했던 이유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막 이기는 경기, 그러니까 경기를 이기고 경질을 발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많지 거의 않고 없다. 또 네. 한화가 최근 성적이 좋았습니다. 네, 수베로 감독이 이제 팀을 떠난 그날까지 5월 들어서 한화가 5승 2패 네, 기록 중이었고요. 네. 네, 최근 10경기 6승 1무 3패. 좋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수베로 감독도 갑자기 경기 끝나고 단장이 딱 들어오니까 뭐 왜 이래? 단장이 그만해야 되겠다 하니까 네, 정말 전혀 몰랐던 정말 몰랐다. 거죠. 야, 이 네. 표정이 좀 하지만 이제 내색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이렇게 이제 프로 그렇죠. 관계자들은 네. 이것이 또 비즈니스인 걸 알거든요. 어릴 때부터 계속 뭐 트레이드도 돼 봤었고 네. 그러니까 알겠다. 그 다음에 공항에 이제 떠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뭐 가장 아픈 이별, 아들들, 네. 이 젊은 친구들 성장, 그리고 하나 팬들 감사, 그리고 하나가 조만간 웃을 날 올 거다.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논의를 좀 그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아마 결정이 이날 된 거 아닐까 예상이 그러니까 되는데요. 본격 네. 논의는 지난 4월에 이제 마지막 연패 빠졌을 때 네. 본격적으로 바꿔야 되느냐 안 되느냐 경질 네. 논의를 한 게 네. 맞고 바꾸자. 바꿔야 되겠다 결정이 네. 되고 또 그룹의 재가 등을 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고 설명을 합니다. 네. 근데 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저는 좀 그것도 조금 납득은 좀 쉽진 않지만 네. 하여튼 시간이 오래 걸려서 5월에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뭐 올 시즌을 좀 길게 보고 그래도 경질을 해야 되겠다 해서 최종 결정을 했는데 지난 시즌을 마친 뒤에 하나 구단이 사실 이제 수베로 감독 경질을 하려고 논의를 했어요. 사실 그때. 뭐 이야기가 정말 많았잖아요. 있었어요. 소문도 많았고 네네. 수베로 감독의 이제 계약 마지막 시즌이 올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단장이 네. 새로 이제 오면서 그렇죠. 바꿔야 네.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 실제 이제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생각까지 네.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대로 가고 대신에 이제 안전 장치를 좀 둔다. 뭐 안전 장치라면서 이대진 수석이라든지 뭐 그렇죠. 그다음에 네. 뭔가 좀 같이 프런트하고 현장하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바꿀 거다. 뭐 네. 요렇게 작전을 짰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하나는 지난 주말 3연전을 네. 새 최연호 감독 체제로 이제 치러서 1승 1패 1무를 네네네. 기록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한화 구단이 이제 그 뭐 이기는 야구 뭐 당장에 이제 성적이 좀 필요한데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그냥 뭐 경질을 한 것 아니냐는 네. 이야기가 좀 많았었어요. 계속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 진짜 성적 때문에 자른 것은 아니다. 성적 때문에 네. 자른 게 맞죠. 성적 때문에 자른 것이 맞고 네. 성적이 좋았으면 자를 이유가 하등이 없는 것이고 야구가 결과론적인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스포츠가 결과가 과정을 어느 정도 반대로 거슬러서 설명도 가능합니다. 과정이 결과를 만드는데 결과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프로스포츠는 그게 네. 가능합니다. 분명히 졌기 때문에 자른 것이 맞고 근데 하나 관계자가 뭐 이기는 야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기는 야구로 가는 셋업을 이야기한 거다. 이기는 네. 야구를 이야기한 건데 이건 네. 돌려 이야기한 거고 시즌 전에 생각했던 것은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이 더 음. 올라갈 팀이라 생각을 해서 기본적인 셋업 7, 8, 9의 필승조 1번, 6번 좌우투수에 좀 다르겠지만 상위 네. 타수는 어느 정도 딱딱딱 뭐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감독한테 얘기를 못하고 경기를 보고 진행 보고 인터뷰 보고 했을 때 지금 교체가 낫다. 뭔가 우리하고 좀 그래서 못 이겨서 성적이 안 좋아 바꾼 것은 아니다 했는데 이 말을 계속 강조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성적이 안 좋아서 바꿨는데 네. 근데 저는 왜 자꾸만 이길 때 이렇게 바꿨나? 근데 저 물어봤어요. 네. 왜 도대체 뭐 이기고 이긴 날에 왜 바꾼 거야? 네. 왜 그래요? 했더니만 이제 타이밍이 그랬고 최종 결정이 목요일 났을 뿐이고 그 전에 결정이 네. 됐는데 뭐 그렇다고 또 시점을 기다리는 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 말이 안 된다. 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과연 이게 또 수베로 감독만 책임을 지는 모양새가 되지 않았나. 물론 이제 같이 온 코치, 외국인 코치들이 같이 팀을 떠났지만 네네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화가 지금 외국인 선수들 때문에 거의 매년 지금 고민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좀 네. 큰 구멍이죠. 라인업이 자꾸 바뀐다 이런 부분들은 네. 그만큼 뎁스가 약합니다. 뎁스가 약하고 외국인 1선발이 개막전에서 바로 그냥 이렇게 부르죠. 이래 빨리 오라고 아프다. 네. 뭐 그다음에 그냥 끝 집에 갔고 네. 외국인 타자는 그냥 가장 못 치는 타자입니다. 타선에서. 지금 차포 떼고 장기를 두고 있어요. 네. 그럼 뭐 어떻게 이겨? 근데 감독 입장에서도 셋업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업을 왜 못 만들었어 하면 뭐 감독이 뭐 교체하는 것밖에 그렇죠. 방법이 뭐, 없는 네, 거죠. 보통은 감독이 가장 큰 책임을 지니까요. 보통 네. 뭐 아무 이유 없이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면 코치들 그냥 밤새 바꾸죠. 1군 네. 코치 2군 네. 보내 2군 코치 1군 올리고 조금 더 심각하면 이제 감독 교체까지 가는 건데 그래서 책임은 감독이 진다는 말이 그래 나오는 건데 네. 그다음에 또 책임을 진다면 옛날에는 책임 안 지지 않았던 프런트들도 책임을 지고 네. 제일 마지막에 책임을 지는 것은 주전 선수들이죠. 주전 선수들은 바뀌지 않아요. 음. 밑에 선수들 나이 많은 선수들은 자르기도 하는데 주전 선수들은 그대로 갑니다. 못해도 내년에는 잘해주겠지 이렇게 되는데 글쎄 뭐 전체적인 뭐 책임 전가라 그러면 다 모두의 책임이 있겠죠. 하나 보면 덩어리로 보면 이제 손혁 단장 얘기인데 외국인 선수 부분은 스미스가 이탈 또 오그레디 팀 전략보다 약했고 이에 대해서 팬들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더 네. 좋은 외국인 선수를 데려왔어야 했는데 스미스 대체 용병 현지에서 신속하게 데려왔자면 죄송한 마음이 크고 수베로 감독께 대한 이제 감사 네. 부분은 네. 뭐 2년간 리빌딩 또 꿋꿋하게 리빌딩 시프트 수비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 주고 선수들 욕심내고 쓸 수 있었는데 관리도 해주고 네. 하나에 없었던 공격적인 주루를 인식시키고 저장시킨 것도 감사드리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좋은 장점이 이어 나갈 거고 네. 최은호 감독도 공감한다 이야기인데 하여튼 뭐 수베로 감독은 같죠. 네, 일단 뭐 감독은 교체가 됐지만 그래서 오그레디 선수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팬들의 의견이 여전히 좀 많이 화가 나 계신 분들이 많아요. 1군에 돌아왔지만 아직까지도 좀 제대로 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네. 타율이 1할 2푼 5리인데 홈런 18타점. 전혀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 2군에 다녀와서 이제 최원호 감독 일요일 날 제가 인천 갔었죠. 네. 어제 가서 만났는데 그래도 뭐 타이밍이 좀 좋아졌다. 좋은 부분만 보려고 하니까 찾고 찾으니까 타이밍이에요. 네. 잘 치는 타자는 타이밍 같은 이야기 안 하죠. 그냥 안타가 쏟아지고 타점 때리고 막 그죠? 홈런 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모습이 없다. 저는 현재로서는 교체는 시간 문제다. 뭐 네. 교체될 겁니다. 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뭐 혹자는 자꾸만 야구부장 네가 떠들면 이거 오그레디가 볼 수도 있다는데 이거 안 보더라도 이 방송 안 보더라도 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이 방송 보지 않더라도 본인이 지금 내가 이 팀에도 있어야 될 성적인지 아닌지를 모른다 그러면 그것이 더 큰 문제예요. 네. 아니 외국인 수라고 해도 이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가시방석이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가시방석이야. 네. 몰라요. 딱 보면 알지. 이미 이제 하나가 움직이고 있는 거 사실이고 리스트업은 했고 대체 선수 물색을 안 했다면 요것은 직무유기. 남은 교체 카드 한 장이죠. 고민이 되겠죠. 하지만 그쵸.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일본 언론을 보니까 일본 언론에서도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MPB 출신 외국인 타자 부진에 대해서 얘가 나와서 아마 누구보다 지금 그 심리적 압박감까지 있어서 스트레스가 좀 어렵다고 네, 봐야죠. 커서 이제 성적이 더 안 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더 지켜보고 결론이 나지 않을까 앞선 예상이 토요일 됩니다. 일요일 경기가 굉장히 오그레디 선수한테 중요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네.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 판정 문제입니다. 뭐 계속 스트라이크 콜이나 뭐 판정 뭐 번복에 네.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13일이죠. 대구 LG 삼성전에서 7회 말 상황. 삼성 김태군 선수가 깊숙한 안타를 치고 2루에 슬라이딩을 했습니다. 네. 먼저 도착은 했지만 LG 2루수 정주현 선수가 태그를 시도하면서 김태군 선수의 손을 이렇게 베이스에 약간 밀어내는 네. 듯한 글러브로 네. 동작이 나왔는데 2루심이 태그 아웃을 선언했습니다. 네. 비디오 판독을 삼성에서 신청했지만 네. 다시 아웃이 됐고 네. 박지만 감독은 비디오 판독 결과에 항의를 하면 퇴장을 바로 퇴장. 한다는 알고도 사실을 나왔죠. 알고도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다음날 인터뷰에서도 관련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네. 네. KBO가 이제 다음 날 입장을 내놨어요. 네. KBO 당시 상황 LG 정주현의 고의성 명확히 판단할 수 없어서 원심 유지. 네. 그러니까 심판조 및 비디오 판독센터는 수비 시 음. 고의적으로 베이스 터치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네, 판정할 네. 것을 지시했다. 근데 앞으로는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고의성을 보다 엄격하게 세밀히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고의성이란 굉장히 애매한 것 어렵죠, 같긴 한데. 어렵죠. 네. 제가 어제 허운 위원장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네. 고의냐 아니야 판단하기가 어렵고 현장은 그냥 손이 떨어졌으니까 아웃이라고 아웃. 했고 네. 판독실은 명백하게 밀치는 행위가 없었다고 봤다. 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 네. 뭐 판독실의 결정이다 그랬는데 KBO가 이제 이 일 때문에 회의를 많이 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제가 밀어도 되는 건가? 앞으로는 그냥 뭐 있어도 그냥 억지로 뚝 밀면 그냥 되는 건가? 그러니까 해명을 보면 네. 자, 앞으로 판독실이 엄격하게 본다. 돌려 말하면 전날 그 13일 경기에서 봤던 것은 정주현 선수의 그 태그 그는 엄격하게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네. 앞으로 엄격하게 엄격하게 보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판독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판독실이 이제 원심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네. 이야기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뭐 타이밍 같은 경우 눈에 드러나니까 뭐 그렇죠. 누가 누가 봐도 드러나는데 뭐 누가 봐도 이렇게, 안 돼. 네. 이제 이런 이제 행위의 의도 그거는 본인이한테 물어봐도 본인 아니라고 솔직하게 그랬죠. 이야기 안 아니, 나 할 그런 수밖에 의도 없는 없었어. 부분인 것 그런 의도 같은데요. 없었어.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허구현 총재께서 전광판에 비디오 판독 장면 띄워 다 같이 본다. 지금 네, 다 네. 띄워 보지 네. 않습니까? 보고 이거 있죠. 띄운다는 네. 것은 바로 그냥 심판 그리고 네. 판독실에는 심판만 판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 팬들 또 관중분들하고 어. 같이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게 그렇죠. 네 결론을 내겠다. 많은 이가 봤습니다. 그 밀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네. 이게 뭔가? 왜? 밀었는데 세이프야. 밀어서 그냥 손이 떨어졌는데 아웃이다고? 네. 그러니까 밀치려는 의도는 본인만이 알겠지만 무의식 중에라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미필적 고의 그렇게 봅니다. 네. 최근 또 화제가 됐던 네. 심판위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영재 심판위원인데 지난달 8일에 부산 KT 롯데전에서 심판진이 이제 경기 규칙을 잘못 적용을 했었어요. 네네. 심판 몸에 네. 맞고 공이 굴절되고 주자가 귀루를 했는데 3루 주자의 득점을 상대팀이 어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득점을 그냥 인정을 네네. 했는데 이 네. 부분이 이제 좀 잘못된 판정이었죠. 네. 네, 그 일로 이영재 심판이 무기한 퓨처스 강등의 벌금 100만 원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조원들도 네. 100만 원 벌금과 경고 조치 받았습니다. KBO가 사실 이제 심판의 이런 징계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점점 더 엄격하게 좀 처리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기한 처분이라는 이 애매한 표현 때문인지. 처음에 굉장히 네. 강한 야 무기한 퓨처스 강등 네. 나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네. 야 이거 진짜 세게 KBO가 굉장히 강하다. 움직였다. 근데 이영재 심판이 지난 2일에 NC LG전에 1군에 복귀를 했습니다. 3주 네. 만에. 네. 3주 만에 그 복귀를 이제 같은 조로 갑니다. 조로 가고 또 많은 분들께서 그때 아니 롯데 경기하면서 이렇게 좀 문제가 됐는데 롯데전에 또 나왔어. 예. 그쵸. 전준우 선수와 그쵸. 같이 예, 레이저 전준우 네. 선수한테 레이저 이렇게 바로 정확히 3주만 합류. 네. 무기한인데 3주. 무기한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사실 다음 날도 복귀할 수 있죠. 무기한 없으니까.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무기라 그러면 조금 무거운 거잖아요. 그걸 좀 의미하잖아요. 네. 뭐 무기징역 그럼 보통 뭐 10년 이상, 20년, 30년 뭐. 그래서 처음 징계 낼 때도 3주간 강등합니다. 이랬다면 바로 지금 장난치나 이렇게 손방망이 했는데 네. 무기한 그러니까 바로 사람들이 야 그래. 야 그래도 이번에는 좀 강하게 줬구나. 1벌 100개 하는 거구나. 갓중 경고, 킹중 경고 이거 아니구나 뭐 근데
징계 줄 때는 무기한 그리고 3주 만에 바로 딱 야 나왔어 이렇게 복귀. 그 KBO 제가 야 이거 뭐 3주가 무슨 무기한인가 했더니만 기간을 못 박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좀 약간 말장난. 사실 이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KBO도 사실 이거 심판 판정에 대한 뭐 기사가 나거나 화제가 되면 굉장히 좀 신경이 좀 곤두서고, 그러니까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심판위원들도 나름대로, 왜냐면 심판들은 인터뷰를 잘 하지 잘 안 않잖아요. 하죠. 잘 안 네, 하죠. 본인의 입장을 이제 직접 설명할 수 없다 보니 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반대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또 막 저 심판은 확실히 우리 팀을 뭐 싫어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좀 갈등의 골이 점점점 더 깊어진다는 그런 좀 인상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권위는 심판한 내 판정에 아무도 어필을 못하고 입을 딱 막는 데서 권위가 오는 게 아니죠.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네. 언급이 되지 않고 경기 끝나면 심판 누구였더라 하고 지나갈 정도로 네. 매끄럽게 진행을 하는 것이 심판 권위를 만듭니다. 네,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전준우 선수가 이제 네네. 그 스트라이크 존 판정 가지고 어필했던 그 인터뷰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매번 자주 나오잖아요. 최근에 특히 스트라이크 존 네네. 판정에 대해서 네. 선수들의 어필도 뭐 거칠 때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항상 이제 이거 정말 로봇 심판 빨리 도입해야 된다, 팬들이랑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메이저리그도 네. 계속 지금 뭐 마이너리그, 독립리그에서 계속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또 우리도 이 퓨처스리그에서 여러 번 시범 네. 운영을 하고 돈이 적지 않이 듭니다. 네. 수억 단위인데 매번 이제 순위 다툼이 치열해지면 이 논란이 있는데 근데 내년에 2024년에 메이저리그에서 도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사들이 좀 나왔었죠.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낮아졌어요. 어, 현장에서 네. 아주 조금 뭐 반대가 이야기가 좀 있고 특히 뭐 선수 쪽들에서 선수가 네, 반대하는군요. 선수들이 좀 아, 반대한다. 그렇군요. 뭐 그 투수들이 네. 또 이렇게 보면 좀 더 손해 본다는 그런 인식들이 좀 오히려 있다. 그 더 빡빡하다. 예. 네. 근데 원래 이제 스트존 진짜 기록지를 나중에 이렇게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보면 네. 인간,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 뭔가 좀 두루뭉술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허점이 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온 것도 좀. 근데 스트존을 정확하게 AI 스트존은 사각에 가깝게 그냥 딱 요 라인에만 따다다다다 나머지 빠진 것은 그냥 볼로 판정. 네. 우리는 보면 이렇게 뭐 약간 좀 벗어난 것도 스트라이크로 판정, 뭐 또 안에 들어온 것도 뭐 스트라이크인데 볼로 판정, 이런 부분이 좀 있다는 편차가. 그만큼 정확하면 투수들이 네. 좀 손해 본다는 생각이 있는데 2024년 메이저리가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렵다. 우리는 우리는 메이저리가 하면 그 바로 한다. 후로 넘어가는 그렇습니다. 거죠. 우린 메이저리가 해야 바로 한다. 진짜 한다 그러면 바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메이저리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할 수가 없다는. 네. 왜 먼저 나서지는 어렵죠. 네. 못한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설정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